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열기와 분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기와 분류기는 우리가 측정하는 기기에서 측정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전압계는 배열기를 이용해서 고전압을 측정하고, 전류계는 분류기를 이용해서 고전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배열기와 분류기는 꼭 이제 시험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꼭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해두게 되면 나중에 이게 생각이 안 나는 수가 있어요. 뭐 공식으로 외우게 되면 공식을 알게 되면 너무 쉬운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공식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애매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공식이 없더라도 배열기와 분류기에 대한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리하고 기타 배열기와 분류기에 대해서 오늘 마스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기, 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압계와 직렬로 접속하는 거죠. 자, 전압계와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 전압계가 10V까지 측정하더라도 이 배열기가 있으면 뭐 수천 볼트까지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부하의 전압을 측정할 때 부하의 전압이 매우 높다면 배열기를 선택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부하의 전압이 예측이 가능하다면 원하는 배열기를 놓고 측정하면 되고요. 예측이 불가할 때는 가장 높은 배열기를 써서 측정을 하면서 점점 낮은 배율로 바꿔가서 적당한 지침이 보일 때 그때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율은 여기 전압기에 나타난 전압의 몇 배가 부하의 전압이냐 이걸 나타내는 것으로요. 여기 뭐 당연하겠죠. 여기 보면 E는 얼마냐? E는 이제 전압기에서 나타나는 전압은 여기 전압에서 분배돼서 여기 나타나겠죠. 그래서 전체 전압이 V니까 RV분의 RM, RV분의 RM 저항분의 RV,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이 나타나니까 직렬 접속 시 이렇게 해서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압은 얼마냐? 여기 전압에 이것만큼 낮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전압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전압기의 전압치하고 실제 전압은 몇 배인가 나타나 있죠. RV분의 RV 플러스 RM에서 1 플러스 RV RM. 항상 이거보다 더 높겠죠. 여기 배열기에 어떤 저항이 달렸으니까 여기 전압에 보다는 크게 되겠죠. 여기 전압 플러스 여기 전압이죠. 그래서 E의 전압은 1이 되는 거고 플러스 RV분의 RM만큼의 전압이 더 측정이 되겠죠. 자, 배열기 비율은 1 플러스 RV분의 RM 이게 비율이고 저항은 어떻게 되냐? 배열기 저항은 M-1분의 RV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수식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전체 전압은 배열기의 그러니까 배열기의 전압에 내 전압기의 전압이 더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기 자체는 여기에 내 전압을 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배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10배를 여기의 10배를 측정하고 싶으면 벌써 한 배가 있기 때문에 9배의 저항만 달아놓으면 10배가 측정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100배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벌써 한 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99배만 있으면 이제 합치면 100배가 되겠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n-1은 벌써 내가 한 배를 측정하고 있으니까 비울기에는 그 나머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000배다. 그러면 여기에 999배가 걸리고 내가 1이 걸리도록 하면 여기 결국은 1000배가 되겠죠. 그래서 n-1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저항이면 2배가 되겠죠. 근데 2배 저항이 걸리면 비울기에 2배가 전압이 걸리고 내가 1배가 있으니까 합치면 3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분류기는 뭐냐, 뭐 션트라고 그러죠. 션트 저항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요즘은 뭐 전류계를 가지고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션트 저항을 가지고 이 양단의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전류를 계산해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전류계를 여기에 이제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과거의 방식입니다. 요즘은 전부 다 디지털로 바뀌면 션트 저항에다가 양단의 전압을 오펜프 등으로 측정을 해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부하에 전류가 흐르는 거 알려면 이제 전류를 중간에 끊고 이 전류계를 연결해야 되죠. 그럼 이 전류계가 용량이 뭐 한 1mA 밖에 못 흐른다. 그러면 여기 1A를 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 분류기를 놔둬야 된다는 거죠. 분류기를 놔두면 여기에 몇 배까지 전류를 흘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분류기입니다. 분류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1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10배를 흐르고 싶으면 나머지 9배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100이 흐르고 있다면 이제 100이 여기 100이 흐른다면 내가 하나가 흐르고 있으니까 나머지 99개가 분류기를 통해서 흐르게 되면 100배의 전류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전류를 여기 99배 흐른다는 것은 이 저항보다 99분의 1의 저항만 가지면 99배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단순한 원리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100배를 하고 싶다면 100배는 내가 지금 흐르는 저항하고 여기 보면 RS분의 RA가 됐어요. RS분의 RA가 돼요. 결국 뭐냐면 여기는 저항이 낮은 쪽이 더 많이 흐르니까 여기가 많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분모에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99배가 흐르도록 해주면 내가 흐르는 거하고 합쳐서 100배가 흐른다. 그래서 분류기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항의 비례해서 전류가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여기에 이제 1이 흐른다면 100배라면 99배가 이쪽을 흘려야 된다. 그러면 99분의 이 RA만큼 저항을 달아놓으면 99배가 흐르겠죠. 만약에 10배다. 10배면 내가 1이 흐르고 나머지 9이 이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저항의 9분의 1이 되면 9배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이 저항의 9분의 1. 이 1볼트인가 해서 여기 전류가 흘렀다면 여기에 더 많이 흐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저항에 99분의 1을 하면 더 많이 흐르겠죠. 자, 그래서 저항이 적어지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그래서 이 저항보다 몇 분의 1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분의 1의 저항이 걸리면 그 배수만큼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 저항의 전압계는 저항에 비례하기 때문에 몇 배면 전압이 걸리겠지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분류기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만약에 1000배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여기에 만약 1000이면 1은 내가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999만 흐르면 되죠. 그럼 999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저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저항의 999분의 1을 달면 되는 거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RS의 저항, 여기 불기 저항은 얼마냐? 1000배 하고 싶으면 1000-1에서 그거의 RA 저항의 999분의 1만큼을 여기가 흐르면 1000배 흐른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수식을 뭐 봐도 마찬가지죠. 전류의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전류의 분배는 어떻게 돼요? 병렬 전류는 두 개 저항을 더하고 반대측 저항을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두 개를 더하고 난 뒤에 여기 반대쪽 올리면 여기 IA 전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IA B를 하면 이렇게 1 플러스 RS분의 RA. RS는 분명히 작겠죠. 그죠? 몇 분의 1의 저항이냐. 이렇게 되니까 RS는 무조건 작은 겁니다. 그 1000배 하고 싶으면 여기 1이 있고 여기는 999만 되면 1000배가 되겠죠. 1000배. 그래서 1000배가 되려면 여기에 요 저항의 999분의 1이 되면 여기 999가 되니까 1000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0배의 전류를 흘리면 요거는 999가 돼야 되니까 요것보다 요것이 999분의 1이 되면 99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오네요. RS는 1000배면 1000에서 1을 뺀, 왜냐면 1이 여기 흐르니까 나머지 여기에 999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1000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배열기를 예를 들면요. 그렇죠. 원래 테스트기가 자, 2kΩ입니다. 2kΩ. 2kΩ인데, 야, 2kΩ에 얼마가 나? 5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는 거죠. 500 마이크로 암페어. 그러면 이제 요걸 딱 보게 되면 2kg니까 2kg에 500 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니까 500 마이크로 암페어 곱하기 자 2K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2K를 하면 KK 없어지고 이 두 개 되면 100mV가 되겠죠. 100mV. 여기 이제 최대 눈금이 100mV 밖에 안 됩니다. 100mV. 그럼 우리 이제 2.5V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100mV까지만 측정이 가능한 요 전압계가 있어요. 그럼 여기 2.5니까 100mV에 25배가 되죠. 25배. 25배가 되니까 여기가 한 배가 있으니까 여기 나머지 24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저항의 24배만 하면 되는 거죠. 2kg의 24배는 48K죠. 이렇게 달아놓으면 2.5V의 전압까지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2.5V 넣었을 때 얘가 이제 500 마이크로 암페어 흘러서 여기가 100mV가 될 거고 2.5V 레인지에 놓고 1V를 측정하게 되면 1V를 측정하면 이것에 이제 50분의 1 예, 여기서는 이제 50mV가 측정이 되겠죠. 그럼 50mV가 측정이 되면 물론 여기 뭐 25 마이크로 암페어가 그러겠지만은 50mV가 측정되면 이 측정기의 반을 지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5일 때 이렇게 하면 이게 합성장이 지금 얼마입니까? 2kg하고 50kg죠. 50kg. 50kg의 4배를 하고 싶다. 그죠? 4배. 2.5V니까 10V니까 4배가 되겠죠. 4배면 여기 벌써 50kg에 한 배가 있죠. 3배만 여기 있으면 되죠. 그럼 3배가 얼마입니까? 50kg의 3배는 150kg죠. 합치면 이제 200kg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V까지 측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0V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0V인데 여기 200kg예요. 그런데 여기 5배, 50V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가 지금 200kΩ이 있으니까 여기 벌써 한 배는 됐고 4배만 여기 걸리면 5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200kΩ이니까 4배는 800kΩ. 합치면 1메가 되겠죠. 1메가가 50V가 측정이 되겠죠. 자, 1메가 50V인데 여기 이제 5배를 또 이제 레인지를 올렸어요. 올리게 되면 여기 벌써 이제 50V가 측정 가능하니까 이건 벌써 한 배 같고 4배만 더 있으면 5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1메가의 4배, 4메가만 있으면 여기에 이제 200V가 되고 여기 550V가 되니까 250V까지 측정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 이제 합치면 여기 4메가와 여기서까지 1메가니까 5메가가 250이니까 이 4배 1000V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3배는 한 배는 여기 벌써 5메가가 있어요. 그럼 5메가의 3배 15메가만 달아놓으면 여기서는 합쳐서 20메가가 돼서 1000V까지 측정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1000V 측정 가능한데, 여기에, 여기서 셀렉트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뭐냐, 1000V 이상 되게 되면 내압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내압을 극대화시킨 800메가옴짜리를 여기다 달아놓으면, 여기까지 얼마였죠? 여기 합치면 200kg죠. 200kg. 200kg가 200kg면 10V니까 200kg 그러면 몇 배예요? 5000V면 500배죠. 500배. 500배니까 어떻게 돼? 요거 한 배는 있으니까 490 여기 10V가 있으니까 10V가 있으니까 여기 10V에 놨을 때 여기가 이제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10V일 때 여기가 합치면 200kg이죠. 200kg. 200kg이 있으니까 10V에 이제 500배니까 499배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 499. 499배는 여기 있고 여기 이제 한 배가 있으면 되죠. 요 한 배가 200이니까 200에 이렇게 연결하면 200에 499배만 있으면 되죠. 200에 499. 자, 200에 499. 200은 0.2 곱하기 499 하면 얼마입니까? 요게 0.2에 499를 곱하면 0.2에 49의 2배. 49의 2배. 49의 2배면 얼마입니까? 96. 이거 98. 자, 98메가가 돼야 되겠죠. 98메가. 자, 이건 추정, 값이 잘못됐습니다. 뭐, 오차는 조금 거의 없겠지만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98메가가 돼야 되겠죠. 98메가가 없다면, 80메가 해도 됩니다. 그럼 비율이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몇 배입니까? 이게 0.2에 400배가 되는 거죠. 400배. 0.2에 400배. 배열로 400배가 되는 거죠. 400배니까 요렇게 됐을 때도 꼭 한 눈금을 사용하지 않고 5000V에서 눈금을 다르게 그리면 되니까 이게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눈금으로 배열을 할 때는 이제 다르게 되는 거고, 요거는 같은 눈금을 하는 것이고, 5000V일 때는 여기에 뭐 90메가 이런 저항이 없겠죠. 그러면 시중에 살 수 있는 가장 큰 저항 하나 달아놓으면 여기 200K 몇 배냐? 여기 400배가 되니까 401배의 전압이 측정되겠죠. 그럼 눈금이 좀 약간 다르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렇게 그려서 5000V용 눈금을 하나 따로 그리면 되겠죠. 그렇게 테스트기를 만들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전압계는 부하에 이렇게 병렬로 다루는 거고, 전류계는 이렇게 직렬로 다는데, 전압계는 이렇게 부하의 병렬로 전압을 재면서 배율기는 이렇게 직렬로 단다. 전류계는 부하의 직렬로 달면서 전류계와 병렬로 분류기를 단다. 그런 거죠. 분류기의 비율, 배율기의 배율. 이런 부분은 뭐 수식만 외우고 있으면 금방 알겠죠. 그죠? 자, 전류 검출 방법은 뭐 생각만큼 그렇게 전류계의 검출이 단순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지침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션트 저항을 달아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이게 확대돼 갖고 n-1분의 Rn만큼 션트 저항에 작은 걸 달아놓으면 그만큼 많은 전류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기본 암메터, 암페어메터 전류계의 회로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구리에, 이게 뭐 동 코일을 사용하니까 구리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다가 이제 스왑핑 저항을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 달아주면 이 저항은 이제 증가하지만은 이 구리의 저항의 변동 아주 낮을 때는 여기에 저항값이 변했을 때 영향을 직접 미치게 되죠. 그러나 이제 45를 달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변해봐야 전체 전류의 영향이 적어집니다. 왜 적어지냐면 40.001옴일 때와 40옴일 때와는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전류가 0.001옴에서 0.0012옴으로 됐다. 그러면 두 배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왑핑 레지스터를 달아주면 이 구리 자체의 온도에 따른 특성의 저항이 약간씩 바뀌더라도 전체에 영향을 거의 안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전류계의 온도에 따른 영향을, 주변 온도에 따른 영향을 이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션트 저항을 써서 이제 분류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측기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전류를 하면 이게 션트 저항의 값을 바꿈으로써 이제 용량을 몇 배를 측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요거는 뭐야 알톤 션트 서킷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전류계가 있다면 이 전류계에 눈금 셀렉트 하는 것을 여기를 이렇게 셀렉트 하도록 이런 식으로 셀렉트 된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있겠죠. 이거하고 셀렉트 된 거는 이거 셀렉트 된 거는 입력을 받으면 션트 저항을 셀렉트 하는 거죠. 입력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뭐냐면 입력이 아니라 입력 자체를 셀렉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연결하면 다이렉트로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여기 션트 저항이 R1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I2로 연결을 딱 입력을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측기 내부 저항이 R1-R2가 더해지는 거죠. 더해지고 션트 저항이 여기서 여기까지 R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션트 저항이 R2고 계측기 내부 저항이 R램에서 R1-R2만큼 요 저항이 또 계측기 내부 저항이 됩니다. 여기 지금 I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션트 저항은 R3고 계측기 저항이 이만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수식으로 되는데 이 수식이 어떻게? 요거는 단순해요. 여기는 R1 플러스 R램이 R1 플러스 R램이 R1 플러스 R램 이 R1 플러스 R램 이 전체 저항과 요걸 더한 저항의 뭐 10배를 하고 싶다. 10배를 하고 싶으면 10분의 1이 R3가 되도록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이 R 안에 가변 저항의 위치를 조절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 그죠? R3의 위치는 이 R1 이 전체 가변 저항의 전체 저항 플러스 R램을 한 다음에 그것에 10배를 하고 싶으면 10분의 1의 저항이 되도록 그 위치를 조절하면 되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해지겠죠. 기존에는 여기 뭐야 전부 다 이제 M3-1 이게 있었죠. 분의 RM 여기는 뭐야 M3 분의 R1 플러스 R램이 되죠. 어떻게 보면 좀 더 단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항이 그리고 계측기 내부 저항이 또 증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이 전류계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왜 그렇게 되는지 보면 원래 이제 션트 저항은 M-1분의 Rm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R3는 어떻게 되느냐? R3가 이제 션트 저항이 되는 션트 저항은 M-1 몇 배 할 거냐? M-1에 여기 R램이 R1-R3가 R램이 여기 추가가 됐죠. 그럼 R1-R3 플러스 R1-R3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저항이죠. 여기까지 R1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저항이. 반대쪽 여기 R3는 이제 션트 저항이 되는 거. 플러스 R램.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저항과 여기 R램이 합쳐졌죠. 그게 이제 계측기 R램이 되는 거죠. 이 전체가 사실은 R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풀게 되면 여기 이쪽으로 보내면 이제 M3 M-1이 되고 R1-R3 R램이 되죠. 그럼 이거 한번
그럼 R3가 여기 마이너스 R3가 있죠. 그럼 R3가 같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R3는 이제 M 남자 M을 밑으로 보내면 M3가 되고 M3분의 R1 플러스 RM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분류기에 몇 배인지 심플하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전류 검출은 요즘 어떻게 되느냐? 뭐 디지털로 다 검출하겠죠. 그러면 부하가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한쪽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파워 서플라이에서 부하의 전류를 한다면 여기 이제 션트 저항을 우리는 이제 센싱 저항이라고 하죠. 센싱 저항이 플러스 쪽에 이제 이렇게 달아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펜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회로를 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되겠죠. 요 차이만큼의 여기 출력을 뽑아내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 전류가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요 V가 요 션트 저항을 알고 있으니까 곱하기 하면 됩니다. 이제 방향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요 저항은 이제 비율이 됩니다. 이거 정복을 좀 시켜야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사이드에도 이제 많이 느껴져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이제 마이너스 사이드에 전류계를 뭐 많이 장착을 합니다. 션트 저항을 달고 그 션트 저항의 양단에서 이렇게 오펜프를 통해서 Vout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뭐 기호를 잘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플러스 쪽이 그라운드 되면서 여기 션트 저항의 B를 이렇게 계산해 냅니다. 자, 이거 이제 배열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율 이런 걸 외우고 있으면 이거 뭐 문제는 그저 먹기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외우면 외운 게 잊어먹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그럴 때 아주 헷갈리지 않고 오음의 법칙으로 그냥 보면 됩니다. 자, 배열기를 이렇게 구성했다 이거죠.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N배를 측정하고 싶으면 여기에 배열기의 저항은 내가 한 배를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4배만 담당하면 5배가 되고 9배만 담당하면 10배가 되는 거고 999배만 담당하면 10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의 몇 배를 담당해야 되느냐, 그 배수만큼의 높은 저항을 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5배를 하고 싶다 이죠. 그런데 이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1ohm이다 이죠. 그러면 내가 이 배열기가 담당해야 될 전압은 4배만 담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5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항은 4배로 높은 거. 10배를 담당하고 싶으면 이 배열기의 저항에서는 9배만 담당하면 돼요. 내가 1배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가 10배 되죠. 그러면 이 저항에 9배만 여기 달면 되죠. 10배를 할 때 만약에 1메가다. 그럼 9메가를 달아주면 10배의 전압이 측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수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냥 풀면 쉽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전류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여기에 전압계가 있는데 병렬로 저항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두 개 합친 저항, 병렬 저항을 구한 다음에 보통 값이 같아요. 뭐 2메가다. 그럼 얘도 2메가니까 두 개 합쳐봐야 1메가죠. 그 1메가를 랩으로 보고 이제 여기 배열기 저항을 계산하면 되는 그런 뭐 스코프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배열기를 선택하는데 이게 15입니다. 15인데 1mV를 측정한다 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뭡니까? 1배 1mV 측정하려면 여기 가면 되겠죠. 1mV. 그럼 여기 9배 하고 싶으면 어떻게? 10mV를 측정하고 싶으면 여기에 9배만 있으면 되니까 95ohm이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100mV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1배 담당하니까 999배, 여기 15ohm이니까 15ohm의 얼마 여기 99배, 15ohm의 99배 뭐
995mm면 99배가 되죠. 15매. 합치면 이제, 얼마입니까? 1kg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하면, 여기 999배. 여기 1K, CK 되고, 여기가 CK니까 여기서 또 10배 하면 9배를 담당하면 되니까, 여기 90K만 있으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100K니까, 100K에 10배를 하기 위해서는 벌써 1배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9배만 담당하고 있으니까 900K. 이런 식으로 900K, 그럼 여기하고 합치면 1메가가 되니까 1메가가 벌써 이렇게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10배를 하고 싶으면 9배만 여기 추가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하기에 전압이 구해진다는 거죠. 전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되죠. 이게 뭐 션트장으로 흐르고 IM으로 개척기로 흐르고 그러면 내가 N배를 하고 싶으면 내가 벌써 1배 흐르고 있으니까 흐르게 하고 여기에 N-1배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10배를 흐르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 하나가 흐르고 여기는 그 9배 많이 흐르면 되죠. 그러면 이제 9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100배 하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0.1A가 만약 1옴에 흐른다고 가정하면 0.1A 흐르면 여기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999분의 1배 999배만 흐르면 되죠.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999분의 1의 저항을 여기 달아주면 되는 거죠. 7배를 한다고 해도 가정 여기 1배 담당하고 6배만 담당하면 되니까 6분의 1, 이 저항의 6분의 1, 1옴만 달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가 0.5고 여기가 0.015에 션트 저항이 달려있다 이죠. 여기 지금 2mA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I는 얼마냐? 그러면 뭐 이제 이거의 뭐 분류기의 배율 가지고 요 배율을 먼저 계산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모르면 오메 법칙으로 그냥 계산해도 됩니다. 오메 법칙은 뭐예요? 여기 전류가 가르쳐주고 저항이 있으니까 이게 전압이 이제 계산되겠죠. 2, 5, 10 0.5니까 여기 1mV가 구해졌네. 1mV 여기 1mV가 구해졌으니까 여기 1mV니까 여기 저항이 얼마 흐르는지 알겠죠. 그죠? 뭡니까? I는 R분의 V 0.015에 1mV니까 이게 하면 0.1A 흐르는 거죠. 그럼 전체 전류는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 합친 거죠. 그럼 0.1 더하기 0.002 2mA니까 002 합치면 0.102A가 흐르는 거죠. 102mA가 흐른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배열기 몰라도 되죠. 그죠? 원리는 그거니까. 전압이 똑같이 걸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고 저항이 있으면 전압을 구할 수 있고 이 구한 다음에 여기 전류를 구하고 그러면 이 두 전류 합친 게 I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죠. 이게 분류비를 먼저 구하면 되죠. 1 플러스 RS분의 RA 0.01분의 0.5 51배라는 걸 알고 여기 지금 2mA 흘렀으니까 2mA 곱하기 50을 하면 102mA 이렇게 분류비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그냥 구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공식이 나중에 헷갈리게 될 수가 있어요. 뭐 1 플러스 RS분의 RA 이렇게 외우게 되면 헷갈리니까 뭐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말고 구하면 됩니다. 이게 전류의 오메 법칙을 통해서 구해도 됩니다. 원래 간단한 회로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식이 기억나지 않으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배열비를 구해갖고 여기 1 플러스 R분의 RM 해서 이게 얼마냐? 여기 1kΩ이고 이거 100kΩ일 때 여기 V는 얼마냐? 이렇게 되면 그래서 100일이니까 여기 0.5V가 걸렸대죠. 0.5 곱하기 100일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건 이제 그래도 이게 뭐 간단한 거지만은 수식이라고 수식을 또 잊어먹으면 또 못 푸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서 딱 보면 이 회로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딱 보면 여기 전압 알고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이거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전류만 계산되면 여기 전체 전류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저항하면 여기 전압이 바로 나오게 되죠. 여기 전류 구할 수 있죠. R분의 V니까 1K분의 0.5. 그럼 0.5mA 나왔죠. 전체 저항은 이거 100K 더하기 1K죠. 그럼 101kΩ이죠. 그럼 전압은 얼마예요? V는 IR. 그래서 I가 아끼고 0.5mA고. 그 다음에 R은 합치니까 101K. 하면 50.5V. 이렇게 바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뭐 따로 공부 안 하고 예전에 자격증 그 시험을 한번 칠 때, 뭐 일일이 공부 안 하고 쳐도, 배열기 공식, 이거 처음에는 이제 뭐 쉽게 외워지지만은, 그것도 몇 년 지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잖아요. 자격증 따로 이제 그 공부하려고 할 시간도 없고 했을 때 그냥 시험 치러 그냥 가서는 문제를 딱 받아보고, 아, 요거는, 나만의 방식으로 이제 풀어갖고 하죠. 공식이 없어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도 정답을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배열기나 분류기에 대한 야 이거 공식을 외워서 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꼭 자격증 시험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챙겨둬야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